체육 수업 9차시 시간입니다. 온라인 계약이 발표되고 벌써 4주차 접어들고 있네요. 오프라인 계약이 점점 늦어져 가지고요. 벌써 9차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홈트레이닝 잘 따라서 하고 계시죠? 자, 오늘도 열심히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할 내용은요. 건강과 체력 관리 그리고 타바타 트레이닝 4차시입니다. 건강과 체력 관리, 체력 증진의 이해와 계획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체력을 증진하기 위한 운동을 할 때는요, 필요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 지식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실행을 하면 운동의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체력의 증진과 관리 부분입니다. 체력에는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이 있다고 구분할 수 있다고 우리가 2차시 때 수업을 했었는데요. 한번 다시 짚어볼까요? 건강 체력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근력 및 근지구력이 있었고요. 신체 지구력, 유연성, 신체 구성이 있었습니다. 그럼 운동 체력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었죠? 예, 순발력, 민첩성, 평형성, 협응성이 있었죠. 그러면 이와 같은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의 증진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건강 체력 증진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근력 및 근지구력이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힘이 세지겠죠. 힘든 일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심폐지구력이 좋아지면 일상생활에서 피로감을 적게 느끼게 되고요. 유연성이 좋아지면 다칠 위험성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신체 구성이 좋아지면 비만을 예방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로 면역성이 좋아집니다. 운동 체력 증진 효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운동 기능과 연관이 있겠죠. 당연히 운동 기능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운동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향상되고요. 다양한 운동 기능을 향상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체력 증진의 과학적 원리입니다. 체육 활동, 체력 증진 이런 것들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수업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운동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6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전면성의 원리, 반복성의 원리, 과하부하의 원리, 점진성의 원리, 특수성의 원리, 개별성의 원리 이처럼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점진성의 원리입니다. 점진성은 신체 기관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 따로 있는 건 아니죠. 다양한 신체 활동으로 모든 체력 요소를 고르게 발달시켜야 합니다.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의 모든 요소를 고르게 발달시키도록 운동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반복성의 원리입니다. 운동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반복해서 실시해야 됩니다. 일정 기간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한 번, 두 번 정도가 아니고요. 오늘 했으면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났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루에 한 번씩 또는 이틀에 한 번씩 해서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실시했을 때 그게 내 몸에서 반응을 더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와 비슷한 거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일단 운동을 시작하면 숨이 차오르고 땀이 나는 수준의 운동을 일주일에 5일, 하루에 60분 이상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반복성의 원리를 적용한 것이겠죠. 다음은 과부하의 원리입니다. 자신의 평상시 운동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운동을 해야 효과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평상시 운동 수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운동장을 한 바퀴씩만 돌았다. 그러면 그거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운동을 해야 효과가 있겠죠. 매일매일 집에서 아령을 5kg 가지고만 한다. 그러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5kg 가지고 운동했을 때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5kg 가지고 운동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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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강도가 높진 않아요. 왜냐면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5kg에 적응이 된 거죠. 그거는 평상시 운동 수준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5kg보다는 높은 수준의 운동을 해야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요. 체력 증진을 위해서 걷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평상시 걷는 거하고 체력 증진을 위해서 걸을 때는 호흡과 심박수를 빠르도록 해야 운동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점진성의 원리입니다. 운동 강도를 높이고 운동 시간을 늘려가라는 겁니다. 평상시 하던 운동 강도보다는 그 다음번에는 그 앞차시 했던 강도보다는 높게, 평상시에 10분 동안 운동했다라면 그거보다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점점 시간을 늘려나가면 운동 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운동을 지속하는 시간도 늘리고 기간도 늘리고 운동 강도도 늘리고 이렇게 되면 운동 효과가 훨씬 높겠죠. 특수성의 원리입니다. 특수성은요, 목표가 정확합니다. 목적에 맞는 운동 종목을 선택하고요. 거기에 따른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모든 체력 요소의 중진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게 좋고요. 자신에게 부족한 체력 요소와 관련된 운동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나는 근력과 근지구력은 좋은데 심폐지구력이 약하다. 그러면 심폐지구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 종목을 선택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심폐지구력 부분도 향상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오래 달리기 걷기나 오랫동안 수영을 한다든지 자전거를 일정 시간 이상 계속해서 탄다면 이거는 심폐지구력과 관련성이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근력이 약해요. 유연성도 좋고 심폐지구력도 좋은데 근력과 근지구력이 약하다면 근력과 근지구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 종목을 선택해서 하시면 근력과 근지구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굽혀펴기를 한다든지 스쿼트를 한다든지 뭐 이런 동작이 되겠죠. 우리가 홈트레이닝을 통해서 배운 내용들을 이런 원리를 다 구성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별성의 원리입니다. 처음부터 수업을 할 때 또는 준비 운동을 하거나 홈트레이닝 시작할 때 선생님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자신의 체력 수준에 알맞은 운동 방법과 운동량을 실시해야 됩니다. 물론 앞에서 배운 그런 과학적인 원리들을 다 적용을 해서 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선생님께서 시범을 보이는 동작을 1회 반복 또는 2회 반복, 3회, 4회까지 다 따라서 하실 수 있는 학생들도 계실 거고요. 그때 본인에 따라서는 나는 1회차 한 회밖에 못 하겠다 또는 2회차까지는 할 수 있겠다. 이건 개인차가 있는 겁니다. 그 개인차에 따라서 알맞은 운동 방법과 운동량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무리하지 말란 얘기죠. 사람마다 체력이 다릅니다. 성별도 다르고요. 나이와 흥미도 다릅니다. 운동 종목 강도, 시간 등을 각각 다르게 해서 실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프라인 계약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개인 차를 측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맞게끔 개별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또 제공해 드릴 거고요. 거기에 맞게끔 운동을 하고 이 과학적 원리를 거기에 맞춰서 계획한다라면 여러분들이 각자 자신에게 맞는 수준에서 자신에게 맞는 또는 흥미가 있는 종목을 선택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즐겁게 체력 증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체력 증진의 운동 과학적 원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6개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전면성의 원리, 한 부분이 아니고 전체를 발달시켜야 된다는 거고요. 반복성의 원리, 한 번이 아니고 수차례 이상, 수회 이상 이거를 주기적으로 일정 주기 이상을 해야 된다는 게 반복성의 원리고요. 평상시 자신이 하던 것보다는 높아야 된다. 이게 과부하의 원리였었고요. 점진성은 조금씩 단계를 높여가는 거죠.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이고 한 계단, 두 계단, 네 계단 이런 식으로 점점 자신의 능력치보다 조금씩 늘려나가는 겁니다. 특수성의 원리는 자신이 추구하는 예를 들어서 심폐지구력 또는 근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라면, 발달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맞는 종목을 선택해야 된다는 게 특수성의 원리였고요. 개별성의 원리 계속해서 반복했죠. 자, 각자의 수준에 맞춰서 실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운동 과학적 원리 6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번 시간 9차시 신체 활동 내용은 타바타 트레이닝 4차시입니다. 기대가 되죠? 4차시 내용은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9차시에 4차시게 되겠죠? 자, 첫 번째는 레그레이즈 첫 번째 동작이고요. 레그레이즈 두 번째 동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푸시업이 있고요. 버피 테스트 이렇게 4종목을 순환식으로 4회까지 반복해서 실시할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는 개인차를 고려해서 앞서 배운 개인차 다 배웠죠? 개인차를 고려해서 한 회차든 두 회차든 또는 4회차든 물론 그거보다 더 이상 하셔도 됩니다. 체력 수준이 점점 높아질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서 또 함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시범을 통해서 한번 보시고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준비 운동은 실시해야 됩니다. 잠시 스페이스바를 멈춰두고 준비 운동이 다 끝난 다음에 이 타바타 트레이닝 네 번째 시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운동 끝나셨죠? 자, 4회차 타바타 시작하겠습니다.